다음은 저희가 사람의 주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2명,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입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좀 오랜만에 나왔죠. 어떤 기사가 있는지 같이 보실까요? 문 전 대통령, 조국 직권남용은 무죄, 의견서 제출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있는 그대로 제목 그대로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이 감찰 무마 혐의 요거는 무죄다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서에 뭐라고 썼는지가 여기 좀 나와 있어요. 여기 볼까요? 감찰 시작과 종료 및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이 문서에 적었다라는 겁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라는 취지다. 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나는 조국 전 장관한테 이게 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공적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나는 조국 전 장관한테 마음에 빚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했었고 최근에 의견서를 냈다라는 거죠. 근데 신장현 의원님, 예. 사실 이번은 2심입니다. 예. 2심이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기소가 되고 한 4년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조국 측 변호인이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되고요. 그동안 안 보내다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질의서를 회신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정수석의 역할,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고 거기에는 회신서가 네. 법원에 제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무죄입니다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민정수석의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이제 짚어서 설명을 한 것이고, 사실 민정수석의 권한의 규정은요, 누가 만들었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감찰반에는 그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근거로서 네. 제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무죄입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법원에 압박을 하기 위한 목적은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명확히 말하면 본인이 직접 만들었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규정 자체에 대한 설명이었고 네. 이것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언정 그것이 누구에게 특정하게 유불리에 따져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언론이 이거 지나치게 이제 뭔가 특정한 의견을 담은 무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꾸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정확히는 질의에 대한 회신서이고 본인이 직접 만들었던 규정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게 무슨 어떤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이동석 의원님. 네. 검찰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답변은 압박으로 작용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 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결국 이 문심은 결국 조국 전 장관에게 향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 문심은 나중에라도 조국 전 장관을 향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문심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한다는 건 조 전 장관을 언제든 뭔가 메인 스테이지로 올려서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네, 좀 그런 시각으로 또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일단 검찰은 의미를 좀 축소를 하긴 하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재판부 사실 검찰과 뭐 조국 전 장관 측은 상대 측인 거고요. 중요한 건 재판부의 판단인데 재판부가 이번 이 문 전 대통령의 요 입장 회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가 사실 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재판부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서 그 한 거에 대해서 진술했잖아요. 그 검찰에서 증거로서 부동의했어요. 그 증거를 채택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판사가 재판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좀 뭐 시간을 지켜보고 또 판단을 하겠죠.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 그 감찰에 관한 그 권한이 민정수석에 있다고 오히려 굉장히 도와주는 쪽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재수 그 경제부지장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압력은 좀 받겠죠. 저는 이 뭐 조국 전 장관이 이거 갖고 유무죄를 따르기 전에 네. 참 사람은 변치 않는구나. 문재인 대통령 참 안 변하는구나. 지금 정권 교체까지 된 게 문재인 정권 내내 시달린 게 사실 조국 전 장관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이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뭐 서류 조작이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그때부터 광화문하고 서초동하고 국론이 완전히 쪼개졌어요. 그리고 또 검찰총장 윤석열하고 검찰총장하고 계속 또 마찰이 있었어요. 추미애 장관 계속. 그러다가 보니까 정권 교체까지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조국 전 장관을 싸고도냐. 저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 부부를 보면은 지금도 국민 소통을 해서 나서고 국민들한테 껴안고 사실 굉장히 편안한 지도자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에 가서 계속 국민 분열만 저렇게 부채질하는 거 하는 거 아니냐. 물론 뭐 조국 전 장관하고 가깝기 때문에 마음에 빚이 있기 때문에 진술서 써달라니까 안 써줄 수 없어서 써준 면이 있을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국론 분열만 저렇게 앞장서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론 분열을 하는 행동이다라고도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